안녕하세요, 여러분. 매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선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따라서 항상 부동산이 크게 요동을 쳐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아마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투자에 두면 좋을 부동산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 전에 미리 선점 투자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면 좋을 부동산으로는요,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있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 후보 모두가요,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이죠. 따라서 전국적인 공급은 물론이고요. 특히 서울에만도 최소 50만 호에서요, 최대 100만 호 이상의 공급 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 지어야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의 토지가 서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서울에만도 이미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해제했던 기존의 316군데의 재개발 구역 해제 지역이 있죠. 이 중에서 170곳은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당장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법적 요건이라 하는 것은 2가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의 기본 요건이 맞아야 구역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약 170여 곳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서울에는 아직도 여전히 투자할 곳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잠깐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의 공통점은요, 일단 건축물이 모두 노후, 불량하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보시면 재개발은요, 기반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죠. 참고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로 사정이 좋고요,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역시 재건축이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쉬운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임장을 가거나 해서 어떤 지역에 가셨을 때 골목이 좁아서 내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보이는 곳 있죠. 그러니까 골목이 좁거나 계단이 있고 뭐 이런 곳을 얘기하는 곳인데요. 분명히 이런 곳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재개발보다는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사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선두권을 빼앗기기 어려운 그런 정말 좋은 지역이죠. 이유는 강남에 있는 그 수많은 상업시설, 빌딩이라든가 또 기반시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어떤 도심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 만들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욕의 맨해튼이 아마 그런 건데요. 뉴욕 맨해튼이 200년 미국 역사상 부동산 가격의 선두 자리를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요, 바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수많은 밀집된 상업용 빌딩하고 또 각종 기반 시설을 능가할 도심이 다른 곳에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은 자금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거나 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강남보다는요, 강북 지역에 있는 재개발 후보지를 노려보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강북 지역에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요. 물론 강남 쪽에도 재개발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은요, 재개발이 좀 몇 군데밖에 좀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원동의 대청마을 아시죠? 거기 대청마을 B구역과 C구역, 그리고 E구역도요, 상당히 좋고요. 송파에 있는 마천 2구역하고 5구역도 여러분들 한번 임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투자할 만한 그 물건들이 너무 좀 비싼 것이 흠이고요. 아마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 노후도입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 구역 내에서 전체 주택의 얼마 이상이죠, 여러분?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한 60, 한 7% 정도 이상 되어야 하죠. 두 번째는요,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해당 구역 주민의 30%를 넘어야 구청과 서울시에 재개발 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재개발 동의율이 과거에 10%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30%로 이제 강화됐죠. 그만큼 앞으로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도보다는요, 여러분,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서울시가요, 제1차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을 접수받았죠. 서울에서만 총 한 102곳이 신청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작년에 10월 28일 날 최종 21곳을 이제 신청해서 드디어 선정했죠. 선정해서 드디어 재개발의 이제 신호 타이밍이 이제 터졌는데요.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자기 분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 정도의 그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건축보다는 비교적 투자금이 덜 들어가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세대 빌라를 노려보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뭐 투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 시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되려면요, 최소 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동안 땅속에 묻혔던 이제 개발 시기가 요원하기만 했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동안 아파트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이제 기반 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의 특히 단독이나 다가구 또 다세대 빌라에 대한 인기와 가격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개발 추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제1차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최종 선정에서 미선정된 탈락한 81곳의 그런 구역들 중에서 골라보면 또 의외의 좋은 다세대 구축이나 신축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오래된 구축 매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준공되었거나 또 준공 예정에 있는 이런 신축 매물들 중에서요, 현금 청산 위험이 있죠. 따라서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하시려는 신축 빌라가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권리 산정일 기준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매물이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추천은 물론 이제 뭐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요.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고가 아파트 추천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지금 1주택자라도 기준가가 11억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라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불만이 좀 많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이런 1세대 1주택제에 대한 종부세 완전 폐지가 된다면 아무리 이제 고가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만큼 실수요자의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통령 선거 후에 소액으로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소형주택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청년하고 신혼부부 있죠? 이분들에 대한 LTV 최고 90%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거죠. LTV는 이제 론투 밸류라 해서, 주택 가격의 이제 90%까지 이제 확대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약속인데요. 주택 가격의 90%까지 대출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특히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의 소형 주택에 대한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너무 올랐죠,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이제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낮은 금리로 대출만 충분히 된다면 굳이 뭐 주택을 임대해서 이사 다닐 그런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작지만 내 집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1인 가구용 1.5룸이나 2룸 어떤 소형 아파트 또는 아파트 또는 뭐 다세대 빌라 등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 지금이라도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요, 서울에 있는 역세권 1.5룸이나 2룸 구조의 어떤 소형 아파트, 뭐 이런 오피스텔과 다세대 빌라 같은 것을 미리 투자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다시 좋은 정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